네, 안녕하세요. 머트 강남농부 유영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거와 좀 다르게 어두운 얘기, 우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 주변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모발이식 선생님들하고 오랜만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흉흉한 소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일어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모발이식 수술 중에 사망에 준하는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총각을 다투고 또 제 환자분이 제 앞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본 지가 벌써 한 15, 16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울하죠. 참 깊은 생각에 잠기고, 그런 마음에 사실상 이런 내용을 찍는 거는 모발이식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고객분들 또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 수술을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다시 또 재발하지 않는 부분에서 후배 의사분들 어떤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발이식의 그 많고 많은 후유증 중에서 뇌사라든지 또 사망사고, 이건 단지 모발이식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 수술하기 전에 이 외과적인 풀기 전에 하는 이 마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망사고가 진짜였다, 어디 병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인명 사고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수면 마취를 하는 이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에 관련된 뇌사 상태라든지 또 사망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수면 마취에 관련해서는 사실 사망 사고라기보다는 뇌손상, 저산소성 뇌손상이 더 많은 보고가 있는데,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약물 중독입니다. 마취 약물 중독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거의 확신시하면서 이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마취에 의한, 특히 모발이식에서 수면 마취를 할 때 일시적으로 잠깐 마취할 때만 수면 마취, 어떤 후두부를 채취한다든지 이럴 때만 수면 마취하는 병원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수술 전과 끝날 때까지 수면 마취를 이어가는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수면 마취에서 일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이 손가락에 닿는 이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그리고 맥박을 체크해주는 이 실시간 모니터링 기계가 얼마 안 해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싼 거는. 그거를 안 하고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병원은 환자가 엎드려서 수술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병원은 대부분 절개 채취를 할 때는 엎드려서 채취를 하거든요. 수면 마취를 하고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그 생체 징후라고 하는 폐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그 얼마 안 한 모니터링 기계만 꼽아놓고 수술이나 시술을 한다면 절대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재판이 갔던 사건이죠. 모발이식 중에 수술 끝나고 봤더니 뇌사 상태에 있어서 심장이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호흡을 하지 않아서 병원에 급하게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분이 어떤 뉴스 보도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죠.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엎드리고 다시 머리 심는 과정까지 계속 수면 마취를 했는데,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이런 생체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장 한 2-3시간 한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안 일어나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하지만 이 수면 마취에 대한 사고는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호흡 상태라든지 아니면 저산소성 질환,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상황이 5분 정도 이상 이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서 뇌 손상에 준하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신 마취를 받고 났더니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전신 마취랑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뇌의 혈류, 또 그 혈류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상에서 저산소성 증상이 나오거나 했을 때 바로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 활성에 관련된 그런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거의 아무 일 없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약물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모발이식에 쓰는 대표적인 마취약제 2개를 갖고 왔는데요. Mort, never fail.